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명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은 잘 보냈는데 오늘 시장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일단 장중에 낙폭들을 굉장히 많이 극복을 해내면서 상승 종목들이 다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후장 달달한 공략 포인트부터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달달한 포인트는요. SBB 폭탄은 연준으로 갔네요. 머리가 아픈 파월 의장입니다. 빅스텝을 단행을 하려고 했는데 금리 인상 때문에 사실은 이 SBB 사태가 발발을 한 거잖아요. 이 SBB 은행이 채권 쪽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 중소형권 은행이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주고 있다고 하기는 해도 중소형권 은행들이 계속 이렇게 줄 파산을 하게 된다면 대형 은행도 안전하진 않을 거다라는 일각의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오늘은 꼭 봐야 되겠죠. 전일 뉴욕 증시는 복잡한 셈법이 필요하던 고용지표 발표를 후제로 해석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이 확정이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죠. 자, 비농업 일자리 수는 31.3만 개로 10개월 연속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지만 실업률이 3.6%로 나오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자,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시장은 종합적으로 상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리먼 사태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은행 파산 사태가 벌어지면서 시장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자, 복잡한 과정이 좀 수반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예금 전액을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제3자 인수 방안 또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일단 시스템적 위기는 일단락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제금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미국은행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옐런 재무장관은 예금자들의 심리적 동요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SVB의 비즈니스 모델이 전통적인 은행의 그것과 다르다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면 금융 시스템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SVB가 전 세계에 지사가 있는 만큼 각국 정부가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진정시켜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 뱅크런 사태를 막는지 지켜봐야 되고요. 이 모든 사태가 금리 인상 여파로 벌어진 것이죠. 옐런 재무장관 또한 금리 인상을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떠안게 된 연준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어제 미국 예금자 보험공사와 또 연준의 긴급 회의가 있었고요. 또 연준의 자체 긴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시점이고요. 특이사항을 본다라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채권과 금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미국 국채금리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고 금값이 2% 넘게 뛰어올랐다라는 이러한 부분 좀 주목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국내 지수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영향으로 개파락 시작을 했죠. 그리고 추가 하락까지 발생했던 양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인 이후에 시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고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적인 상황으로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와 같은 이러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외국인 수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또 카카오와 하이브의 협상 타결로 이러한 인수전이 마무리되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SM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00여 종목 중에서 상승 종목이 한 10% 종목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술적인 분석상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2,350선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770선 부근의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영향으로 테마 동향 또한 썩 좋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앞서 지난 금요일에 미국에서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채권과 또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매수세가 몰렸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오늘 시장 금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차트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엘컴텍이 대장주로, 분관련주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으로 뭐 IT센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뭐 크게 강하게 시세를 준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또한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시험 계획 변경 승인 소식이 나왔죠. 신풍그룹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신풍제약 우선주가 지금 장중 한때 상한가에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윗골이 달리고 음봉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겠지만 상한가 터치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신풍제약 본주가 지금 이러한 뭐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이러한 윗골이 많이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테마를 형성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 외에 또 EM플러스라든지 에코프로와 같은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과 AI 관련주, 브리지텍, 그리고 로봇 관련주 SBB테크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테마를 강하게 형성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이번 SVB 사태와 같은 이러한 돌발 악재를 예측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본 방송과 또 저녁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시경제 지표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실물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경고해 드렸다는 사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구체적인 이벤트는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경제 지표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너무 큰 걱정도 너무 큰 기대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 유지하겠고요. 다만 제가 본 방송을 통해서 드리는 전략대로 지수 관련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시장에 대응해 주시고요. 또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지수가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는 좀 관망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저는 소나기는 좀 피해가자고 말씀드리고 있죠. 소나기는 피해가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신다라면 아직 남아있는 이러한 경기 침체라는 메인 이벤트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계좌를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일단 코스피는 2350, 코스닥은 770포인트 지지 여부 확인을 해주셨고 지금처럼 위태위태한 시장 속에서는 안전하게 체크를 하고 가자라고 말씀 주셨고 지수 연동되는 종목보다는 탄력적인 중소형주 위주 여전히 그쪽으로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셨습니다. 자,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 공략해 볼지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해 볼게요. 달달한 공략 섹터는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성일하이텍이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그 인터배터리 관련주 말씀해 주셨고 폐배터리 쪽으로 유럽의 CRMA 법안이 이제 곧 발표될 예정인데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주 어떤 모멘텀에 집중해 볼까요? 네, CRMA 즉 핵심 원자재법이죠. 유럽 내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세금이나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면서 원자재 독립이 곧 국가 경쟁력과 다름없다라고 느낀 유럽이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내놓은 법안이죠. 즉 이 법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원자재 수입 국가를 다변화하고 있고 또 최근 국제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어디서나 생산 가능한 폐배터리 재활용 원자재 사용을 의무화해서 원자재 우려를 없애겠다는 조치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폐배터리 섹터는 제가 이미 본 방송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려서 좋은 수익을 드렸던 섹터이기도 하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S&E 리서치에서 그 전 세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2030년에는 약 60조 원, 2040년까지 약 200조 원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지금처럼 점진적인 성장을 한다라면 폐배터리 산업도 그만큼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죠. 폐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늘어나는 배터리 수요를 소화하면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섹터 자체의 악재가 아니라 시장 영향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영향 속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폐배터리 관련주 안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세비캠입니다. 세비캠은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이죠. 최근에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사업도 가속화하고 있고요. 또 제3 공장을 건립을 합니다.
고도화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확보에 이어서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대규모의 양산 체제를 토대를 마련하겠다. 이러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전략 광물에 대해서 불법 채굴 단속을 강화하면서 또한 이러한 리사이클링 업체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 발표될 예정이죠. 14일에. 그리고 또 15일부터는 또 전기차 트렌드 코리아라는 박람회도 개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분명히 세비캠이라는 종목도 시장에서 이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오늘 시장 조정으로 아까 음봉을 그려냈지만 지금 다시 양봉을 켜내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시장 영향으로 밀리긴 했지만 섹터 자체, 종목 자체에 악재가 없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목표가 13만 5천 원, 손절가 9만 5천 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세빛캠이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고요. 목표가는 13만 5천 원, 손절가 9만 5천 원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자, AS 타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CS고요. 장 초반에 이제 이 종목이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한 12,700원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시장 탓인지 약간 좀 밀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KC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가는 연속 2연상을 간 정말 대단히 시청자님들께 큰 수익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시장 영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악재는 사실 없습니다. 양자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를 보고 AI 관련주 테마를 볼 때 저는 양자 암호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다음날 상한가를 기록한 만큼 동종목 같은 경우 지금 조정 주는 이 구간이 저는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 이 자리입니다. 9,000원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다시 반등을 해주고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수익을 줄 때는 챙겨가면서 대응하시고 이렇게 양자암호 테마의 대장주 KCS 같은 경우는 조정을 주고 눌림을 준다라면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은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하셨고요. 9,000원만 잘 지켜준다면 다시 매수하는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하셨습니다. 2연상 간 종목인데요.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은 피코그램입니다. 이 종목은 장 초반에 이제 슈팅이 나왔어요. 15%대 이 시세 분출이 나타났고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가능한 자리일까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피코그램은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릴 때 원전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이 종목이 상승을 할 때는 분명히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오염수 방출 이슈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세심 정화 필터 개발을 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대장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어제 오늘 특징주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우려로 세심 정화 필터 개발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이슈가 특징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테마를 먼저 선점하고 종목에 대해서 먼저 선점해서 수익을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이러한 매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피코그램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수익을 드린 만큼 또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인 종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겠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여러 종목들이 지금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 다음 종목 파워넷입니다. 오늘 4,460원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목표가가 4,700원인데 홀딩 전략일까요? 네. 지금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테슬라가 BRD 배터리 안 쓴다고 했고요. 그리고 LG엔솔이 테슬라의 요청으로 LFP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적으로 지지라인을 본다라면 4,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릴게요. 봤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동국산업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2월 13일에 주셨는데 워낙에 또 안전한 가격대에서 매매했던 터라 지금 안전하게 좀 수익을 내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도 2거래일째 연속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제가 동국산업은 AS 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렸죠. 조정 주면 재매수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 AS 타이밍을 그나마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차트 보시면 이 자리죠. 이 하단 조정 줄 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또 AS 종목 귀 기울여 들으시고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AS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